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수준은 황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해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해가 있었던 중국 지린성의 지린성 박물관에는 현재 발해국은 말갈족이 주체가 돼 건립한 당나라 시대의 지방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200여 년의 민족 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 됐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발해는 분명 고구려 유민에 의해 건국된 나라지만 중국은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화민족이란 표현은 1912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될 때 한족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10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발해가 중화민족의 일원이 됐다니 이 주장 자체가 너무나 억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왜곡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역사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패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다 괴멸된 중국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에 대해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했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교과서에 수록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고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버젓이 경복궁은 중국 황궁의 복제판이라고 기술하거나 조선과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잘못된 설명을 실었고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장성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하거나 고대 중국 왕조 영역을 한반도 북부까지 포함하도록 잘못된 지도를 교과서에 싣는 등 선을 넘는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고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이라고 강조했고 이 말을 받들어 중국 역사학계는 지금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고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까지 나서 자국 중심의 유리한 역사만 기술하고 역사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려서인지 최근 중국 배우들의 역사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 배우 오희택은 가시 중국의 전통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모자는 중국이 기원이고 이후 다른 나라로 전해졌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갓은 한국 남성들의 전통 복식이며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를 뜻합니다. 갓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리즈가 전세계 안방에 방영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서야 중국은 자신들의 사극 드라마에 한복을 등장시키는 것은 물론 갓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행동은 중국 내에서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런 시도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류 컨텐츠의 저력을 활용해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은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한국의 야심작을 또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사이트를 비롯한 유튜브, 네이버 TV 등 전 채널에서는 오늘 24일 공개 예정인 신작 고요의 바다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 예고편은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의 퀄리티를 보고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CG 퀄리티가 너무 좋다. 내용도 흥미롭다. 긴장되는 퀄리티 대박이다. 상상 이상이다. 이 정도 CG 그래픽이면 넷플릭스 코리아가 올 연말 시청률도 고요의 바다로 씹어먹겠다. 이게 한국 드라마 예고라니 미쳤다. 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SF 미스터리 시리즈 고요의 바다는 지구가 황폐해지면서 물을 비롯한 필수 자원이 고갈돼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국이 인류 생존의 답을 찾기 위해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로 정예 대원들을 보내고 이들이 달 탐사기지로 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한국 우주항공국 정예 대원들이 향하는 달 탐사기지의 이름이 바로 발해기지라는 점입니다. 24일 공개되고 전 세계에 송출될 예정인 넷플릭스의 야심작에 한국은 당당히 달 연구기지 이름을 발해기지라고 넣어 발해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에 정면으로 한방 먹인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달고나 깐부 등 드라마 속 한국 소재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요의 바다가 대박을 친다면 발해라는 단어 역시 한국과 관련된 단어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북공정을 추진하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송출되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발해가 한민족의 역사임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얼마 전 BTS의 슈퍼참치 돌풍과 비슷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공개한 슈퍼참치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슈퍼참치의 가사 중 동해바다라는 가사가 주목받았는데요. BTS의 노래로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바다가 옳은 표현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보며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동해바다가 아닌 일본해가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BTS의 문화적 영향력을 아는 일본 네티즌들의 불안함을 반영한 것일 뿐 전 세계 BTS 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이 만든 시리즈 고요의 바다에 떡하니 발해기지라는 명칭을 허용하고 오징어 게임, DP, 지옥 등 한국 컨텐츠에 연달아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무려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기염을 토했으니 한국 컨텐츠의 화제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죠. 아시아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관여한 컨텐츠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헐리우드 리포터는 지난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카우보이 비밥은 시즌 1을 끝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데뷔 직후 약 7,400만 시간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공개된 지 3주 만에 시청률이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제작한 것으로 와타나베 시니치로가 컨설턴트를 맡고 원작의 작곡가인 칸노 요코가 각색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사화에 참여하는 배우의 캐스팅이 공개되자 원작과 너무 차이가 크다며 우려가 커졌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컴퓨터 그래픽은 물론 음악, 비주얼, 세트까지 비평가와 시청자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 비평가는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려고 해서 결국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당초 예정돼 있었던 카우보이 비밥 2 제작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컨텐츠 없이는 넷플릭스에서 내세울 만한 아시아 작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크와 같은 사이버 외교사절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해를 중국 왕조로 잘못 표기한 세계 교과서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반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피어슨 프렌티스 홀, 영국의 출판사 옥스퍼드, 돌린 킨더슬리가 발행한 책에서 발해를 중국어 포해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정확한 발해의 역사를 소개한 자료까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영향력 있는 출판사들이 오류를 시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역사 왜곡을 지적해왔고 끝까지 추적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가 호평을 받고 이를 통해 발해 기지가 알려진다면 역사 왜곡을 시정하려는 반크의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이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